연구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양제 만드는 거? 아니면? 그렇지. 영양제 만드는 것도 힘들고 표준 식단을 잡는 게 힘들었지. 왜냐면은 처음에도 하늘다람쥐가 뭐 먹어요? 부터 시작하는 거지. 햄스터랑 비슷하게 먹는다고 많이들 착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알곡 위주로. 국물. 알곡 위주로 먹고 가끔 과일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나는 근데 처음에는 인섹티보어인 줄 알았어. 곤충 위주로. 식충목처럼. 그래서 슈가글라이더도 막 그런 사료, 미국 사료 보면은 막 미론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 그치. 걔네는 그나마 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해서 그나마 좀 단백질도 많이 필요로 하고 소화도 시키고 할 텐데, 하늘다람쥐들은 미름을 먹으면 워낙 부작용도 많이 생길 뿐더러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도 않더라고. 간도 안 좋아지고 뭐 살찌고 아니면은 뭔가 MBD도 막 빨리 오고. 좀 그렇기도 한데 포악해져.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 같아. 일단 다람쥐들이 동물성 단백질, 아니 뭐 계란, 닭가슴살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뭐 생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곤충 단백질을 많이 먹은 애들이 좀 포악해. 생선도 먹나? 안 먹지. 안 먹잖아. 안 먹는데 그걸 동결 건조해서 갈아서 줘야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에 섞어서 줘서 먹도록 해야지. 입자 형태로 가루로 곱게 주면은 소화는 시키지. 만약 먹게 되면은 오메가3도 많고 몸에 좋지. 생선 단백질이 그나마 육류 쪽 단백질보다는 항생제가 엄청 적을 거야. 요즘은 바다도 오염돼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미실 플라스틱 있는 거 아니야? 미실 플라스틱.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 생선 살에 내장에 보통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안 먹어. 생선 그 냄새를 애들이 좋아하거나 하진 않지. 구운 카제인, 이게 되게 모든 동물들한테 다 나쁠 것 같긴 한데, 유독 이제 하늘다람쥐는 덩치도 작고 하니까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다람쥐가 곡물을 많이 먹어서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가 오래 걸리지. 얘들은 해바라기 씨라든지, 이건 견과류긴 하지만, 해바라기 씨나 뭐 귀리, 옥수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어. 얘들이 곡물 먹어서 오래 사는 애들이 아니구나. 하늘다람쥐는 조금만 건강이 나빠지면 바로 눈이 하얘지니까, 그걸 보면서 과일을 많이 먹을 때 그나마 제일 얘들 몸에 맞고 오래 산다 라고 했는데, 이놈의 과일이 해가 갈수록 변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했을 때가 2011년, 2년 이때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과일은 꽤 괜찮았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고구마. 고구마가, 그때는 고구마를 좀 다람쥐가 잘 먹었거든? 지금 있잖아, 고구마 3일 연속 좀 죽어. 정말 나빠졌어. 그러니까 고구마가 나빠진 거야. 토양의 질이 안 좋았어. 그치, 토양이 무지하게 산성이 됐어. 그 토양 pH 그때 잰 거 봤어? 못 봤어. pH가 무슨 5점 몇 나오던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산성이 너무. 그러니까 아니 곡물이 자라는 이 정도 깊이에 있는 토양들이 너무 거기 곡물을 또 키우고 땅이 못 쉬잖아. 못 쉬기도 하고 산성비 내리고 토양 NPK 살이 치고 하니까 토양의 산도가 5점 몇 대로까지 떨어졌대,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10몇 년 전보다 10몇 배씩 이제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특히 뿌리 식물들은 엄청 안 좋아진 거지. 부황작물 같은. 고구마는 이제 엄청 나빠져가지고 얘를 주면은 그냥 설사하는 수준으로 안 끝나. 조금 나쁜 고구마 3, 4일 먹으면 죽어버려. 섬찟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빠졌나라고 딱 보니까 고구마만 그런 게 아니라 과일도 마찬가지더라고. 사과도 나빠지고 뭐 복숭아도 나빠지고 모든 종류의 버섯은 어때? 그나마 버섯이 옛날에 버섯을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이거 영양분이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버섯은 농약을 칠 수가 없잖아. 버섯용 농약이라는 건 없잖아. 그래서 거의 제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로 떴지, 하늘다람쥐한테. 실제로 영양 불균형 때문에 털 빠진 애들 버섯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면 털이 나. 음식 중에서 얘한테 버섯을 많이 주세요, 얘한테 많이 이걸 먹으면 털이 납니다라고 해서 털 나는 음식이 그러니까. 거의 버섯이 유일해. 신기하다. 정상 식단은 그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하늘다람쥐. 우리나라 그런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어떤 해는 또 뭐 많이 춥고 어떤 해는 많이 비 많이 오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작물이 그 포함하는 영양소가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하늘다람쥐한테 식단만 잘 챙겨주면은 영양제 필요 없어요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쉽게 말하고 다녔어요. 진짜 영양제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막 여기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 진짜 그나마 지금 믿을 만한 게 유기농 과일하고 버섯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진짜 주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사람들이 수명이 막 120살 들어가는데
120살까지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음식이 너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남은 시간이 뭐 한 20년 남았다고 하잖아. 그거 알아? 이렇게 지구 이렇게 시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만큼 올라가고 남극의 빙하 이 표면적이 확 줄어들고 있잖아. 해수면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상이 심해지고 사람이 먹을 게 사라져. 벌써 농사나 이런 것부터 안 되기 시작하고 뭐 물고기들도 뭐 떼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얘기 들었었어. 지금 흔하게 먹는 원두가 그 커피가 원두가 이제 사라진대. 그런 얘기 들었었어. 그래서 몇 년,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2, 3년 후에는 점점 귀한 음식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것 같아.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밀 같은 경우도 품종 개량을 너무 했잖아. 이 품종 개량이 이게 무시무시한 게, 밀도 그랬겠지만 밀이 150년 전인가 그때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16배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우리는 자연식품을 먹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밀이 과연 자연에서 있던 거냐. 오렌지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원래 사람이 먹던 오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뭘 개량한다고 길쭉하게 개량하고 막 오돌토돌 나고 하면서 품종 개량을 한 게 과연 뭐 이거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아직은 먹을만 하겠지. 근데 그것도 있더라. 밀 아까 얘기하니까 그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밀을 수확하는 농약을 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던데. 밀 수확하는 게 뭐 유러피안도 있고 이제 미국형도 있는데, 유럽은 한마디로 옛날 방식, 몬산토라는 미국 회사는 새로운 방식인데 수확철에 농약을 쳐 콤바인이나 이렇게 잘 들어가게 고개를 잘 쓰게끔 해가지고 그 농약 성분이 우울증, 암 뭐 이런 걸 유발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걸 거부를 못하고. 많은 건 아니지만 셀리악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글루텐 내성 생기고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근데 그거는 셀리악은 영양소가 부족한 거고, 몬산토는 좀 심각하더라고. 환경단체 그 논문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90%가 미국 그 밀이래. 그거를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암도 잘 걸리고 우울증도 많이 왔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수확하기 편하게 키를 작게 만드는 밀일 거야. 아마 외소종이. 우리나라가 지금 빵을 엄청 먹잖아. 빵 많이 먹으면은 암 걸릴 수 있다, 막 그런 논문을 봤었는데, 그 뭐 역학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람도 희한하게 암이 많아.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를 밀을 안 먹고 아까 오빠 말대로 곡물 위주의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런지 하늘다람쥐는 종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종양이 많지는 않아. 하늘다람쥐도 그 항생제를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곡류 같은 걸 통해서 항생제나 농약이 들어오잖아. 암 잘 생겨. 그런 애들 보면은 신기해. 암 생겨서 식단이 어떻게 돼요? 보면 식단 때문에 결국은 다 암 생기고 하더라고. 암 많이 생겨. 동물이 이렇게 라이프타임도 짧은데 종양이 생길 정도면 우리는 오래 살는데 오래 건강하게 수명을 늘릴 수는 없고 그냥 안 아플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지 않나. 근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건가? 그렇지. 어떻게든 미병 상태, 완전히 병까지는 안 갔지만 비리비리한 상태로 120살까지 사는 건 아마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첫 번째,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도 밖에 나가기 힘들겠지. 너무 춥든지 너무 덥든지, 더우면은 모기가 많아지고 뭐 추우면은 뭐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도 많잖아. 미세먼지가 뭐 이런 거 많아져서 툭 하면 아프고 그냥 사람 자체가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다 사라지고 성분이 변하고. 사과는 몸에 좋겠지 하고 믿고 먹었는데 옛날 사과랑 지금 사과가 달라서 아무리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결국은 또 영양제를 먹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거를 자연에서 따온 거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었다가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발암물질 생겨요. 아까 그 외소종 밀이 유전자 변이 일으켜. 그 글루텐 많은 거 먹잖아. 이 글루텐이 분자식을 보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 소화가 아예 안 되더라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게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유전자를 변이시켜버리더라고. 사람한테 해로운 삼백식이라고 설탕하고 쌀하고 밀 세 가지가 꼽혔는데, 설탕은 몸에 나쁜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쌀하고 밀도 옛날에는 비슷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밀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설탕보다 더 나쁜 것 같아, 밀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기본적으로 먹는 전부 다 항생제다 바람덩어리잖아. 그러면은 무슨 수로 사람 오래 살려? 일단 뭐 오래는 살겠지만 병 걸린 채로 오래 살거나 아니면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늘다람쥐가 나는 많으니까 하늘다람쥐한테 음식을 한번 이렇게 쫙 적어놓은 거지. 예를 들어 사과를 줬는데 애들이 무슨 병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 사과가 안 좋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뭐 GI 지수가 낮아요 하는 건강식품이 고구마. 고구마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나도 고구마 안 먹어. 그래서 나도 고구마 안 먹어. 다람쥐들은 몸무게가 작으니까 먹는 거가 되게 빨리 반응해버리니까, 야, 고구마 먹으면 죽는데 저걸 뭘 좋다고 내가 돈 주고 사면 고구마 비싸. 차라리 요즘은 감자를 좀 덜 익혀 먹어. 감자가 그 혈관 확장 물질 있잖아. 계약을 들어있는 거. 그게 있는 게 음식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자거든. 근데 이게 또 푹 익혀버리면 그게 사라져. 그래서 살짝 덜 익혀야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 개선이 되거든. 그래서 감자가 혈행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걸 듣거든. 밥도 잘 안 먹고, 밥을 꼭 먹어야 되면은 닭국밥을 먹고. 그래서 요즘은 나는 감자를 좀 덜 익혀 먹는 걸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 얘기도 들어보니까 포드맵이라고 해서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이 있고 소화 잘 안 되는 그 음식들 중에서 부황작물 중에서는 감자가 제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나와. 그치, 감자가. 그리고 포도가 오히려 사과보다는 좋다. 뭐 이렇게 키위가 더 좋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이 들고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2022년 당장부터는 건강을 엄청 공부를 해야 돼. 아까 말했다시피 비단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이 진짜 중요하고, 근육에서 만들어내는 그 면역 호르몬이 너무 중요해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내세균총이 중요하지. 유산균 쪽. 근데 노말 플로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특히 우리나라같이 인스턴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엄청 먹잖아. 용기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환경 호르몬들. 다 노출돼 있으니까 힘들고.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장도 담아놓고 먹어야 되나? 막 스스로 막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나? 막 그 생각도 한다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게 장내세균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유익균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해균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 유익균만 너무 많아도 안 돼.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시금치를 먹었다. 시금치가 몸에 왜 나빠? 얼마나 좋아. 근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옥살산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야채를 다 안 먹어야 돼. 전부 다 들어있어, 옥살산. 근데 이제 우리 장내세균총이 좋으면 옥살산을 중화시켜버리거든. 근데 장내세균총이 나쁘잖아. 그러면은 고기가 오히려 속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고기가 몸에 나빠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고기에는 항생제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밀집사의 형태로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냥 비인도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기가 몸에 나빠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뭘 먹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먹는 쌀에도 단백질이 있고 밀에도 단백질이 있고, 버섯은 특히 단백질이 정말 많아요. 40%가 단백질이에요. 아무리 이게 비필수 단백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충분히 완전 단백질인 고기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라고 쉽게 말은 하는데, 이 장 상태를 보자 이렇게 하면은 난 장 상태가 나쁘니까 그냥 고기가 나 이렇게 되거든. 지금 백순이하고 안고가 되게 좋은 예가 뭐냐면은, 안고는 고기를 먹으면 변이 좋아져. 근데 백순이는 고기를 먹으면 바로 설사해버려. 근데 또 백순이는 사과를 먹는데 얘는 또 사과를 먹으면 또 설사하고 그래 가끔씩.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야, 과일이 몸에 좋고 견과류가 몸에 좋으니까 가수 박진영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메가3를 위해서 아몬드를 뭐 5알을 먹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설사하던데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장내세균총을 식물, 과일을 많이 먹어도 되는 상태로 바꿔놔야 돼.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미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이나 뭐 어떤 식이요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미생물의 원료가 되는 섬유질들. 이게 섬유질이 어떤 사람은 워낙 안 먹던 사람들 있잖아. 갑자기 막 김치 이런 걸 먹으면은 이게 몸에 안 맞는 거야. 오히려 막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가스 나오고 이러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유익균, 유해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았는데 갑자기 유익균 쪽이 막 들어오면은 균형이 깨지면서 애들이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김치라든지 섬유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유제품을 먹이면 이 사람들은 속이 다 나빠지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왜 들어왔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이 배추가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 사람같이 마늘하고 배추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 마늘은 막 완전 천연 항생제고 거기다가 섬유질 덩어리인 배추는 맨날 먹으니까 막 이게 장내세균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데, 좀 사람들의 머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게 장내세균총의 영향으로 머리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동물마다 또 종마다 다르잖아. 아까 내가 슈거글라이드는 이거 모르겠다고 그냥 전혀 다른 종이다 하니까. 얘는 장내세균총이 다르더라고. 이게 한 예로 강아지 장내세균총 잡는 약 있잖아.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먹이잖아. 어느 다람쥐는 또 맛있다고 먹는 어떤 다람쥐는 바로 설사해버려. 뭐 한 6대4 정도로 그런 것 같아. 한 40% 정도는 심지어 설사를 넘어가다 죽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강아지용 장내세균총 잡아주는 거 그거 쓰지 마세요. 고양이용도 쓰지 마세요. 고양이용은 더 안 맞던데. 그러면 뭘 쓰냐? 평소에 브로콜리라든지 당근, 뭐 버섯 많이 먹어서 장내세균총을 그치. 잡은 상태에서 하세요. 그러면 아예 안 잡혀있는데 뭐해? 아니 나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게 말하는 좋은 거 중에서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그나마 장내세균총이 있든 없든 그냥 도움되는 게 항산화제. 그게 과일이 많죠. 결국은 항산화제가 제일 좋더라. 항산화제하고 아연. 요 정도. 그리고 오메가3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참 먹기가 힘들어요. 오메가3는 좀 기름 성분이어갖고 과용량 했을 때는 설사 유발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저것 좋다고. 얘는 입이 짧아서 뭐 이 사료도 먹고 저 사료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막 다 받고 영양제 요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이 사람 우리 애는 간이 안 좋다 해서 간 영양제 먹였다가 또 관절이 안 좋은 거 같아 관절 영양제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이니까 오히려 장만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치. 하나에 뭔가 적응하고 그거에 맞는 정상 세균총 노말 플로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막 바뀌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장은 더 예민해지고 입맛은 더 깔아지고 그런 거 같아 진짜. 악순환. 그러니까 안과하고 백순이가 너무 먹는 게 지금 안과하고 백순이도 그래도 얘는 거의 육식이고 쟤는 초식이네. 13년 살면서 옛날에는 안과가 엄청 병약했던 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니 13년 동안 아픈 적이 없어. 그러네. 안과를 아픈 적이 없어. 설사 정도 이외에는 안과는 뼈 부러지는 거 말고는 아픈 적이 없어.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백순이가 유기견인 시절에 걸려왔던 병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백순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프긴 아팠지만 백순이 털을 만지면 이 장내세균총의 이 위대함을 느끼는 게 얘는 배추도 뜯어 먹잖아. 얘는 막 상추 배추도 뜯어 먹고 막 사과 먹고 고기 먹으면 고기 안 먹고 하는데 쟤 털 봐봐 햄스터리잖아. 그리고 쟤는 눈이 까매. 눈이 까맣고 막 그 나이는 안과보다 더 많거나 같은데 막 안구에 약간 초롱초롱하고 그 렌즈가 나이가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막 저렇게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저 털 저 예쁜 거 뭐 왜 이렇게 성질은 안 좋을까 참 신기하게. 그거는 진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특히 근데 영리한 애들도 예쁘게 안 되더라. 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백순이를 볼 때마다 참 미스테리해서 맞다 나 그 생각했거든. 백순이를 내가 으르렁거리는 애를 안고 자는 것만 매일 찍어도 유튜브가 구독자 30만원 될 것 같아. 재밌어서. 으르렁거리는 걔를 껴안고 자잖아. 그러면 무섭잖아. 카메라 그런 것들도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말한 거는 백순이를 껴안고 자는 건 쇼츠 1분짜리 이렇게 으르렁 애를 잡고 그냥 하면 얘가 1분 안에 으르렁 하다가 갑자기 싹 단대 파고들거든. 그 태세전환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1분 안에 제안을 하거든.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다가 30초 지나면 갑자기 와서 앵겨서 지가 배 뒤집어 배 만져달라고. 매일 저녁 그게 너을 재밌어.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동물 좋아했나 봐. 계속 평생 같이 있었잖아. 그렇지. 동물 옆에 없던 적은 없었지. 얘기할 때도 보면은 동물 얘기할 때 진짜 제일 신나. 신난다고? 같이 있던 강아지 뭐 이런 얘기 뭐 안고 백순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막 보면은 동물 되게 좋아해서 수의사 된 것 같아. 그치? 그렇지. 동물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 수의사 중에 동물 안 좋아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나? 있지. 있어? 그냥 우리나라가 입시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온 애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애들. 그냥 뭐 모르잖아. 요즘 문과도 수의대 지원하나? 못할걸? 몰라. 그거 요새는 진짜 막 내가 보면은 한 80, 90% 애들이 공부 잘해서 오는 애들이 있잖아. 대부분 수의대 요새 특히 막 의대만큼 올라갔으니까. 근데 보면은 수의사에 대한 거는 막연해. 뭔가 어떤 뭐 할 거다 이런 거는 동물병원 수의사겠지 뭐 아니면 그런 거 정도 뭐 대동물이면 대동물이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면은 동물 안 좋아하는 애들 많아.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해. 수의사라는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처음에는? 뭐 어디 다녀요? 그럼 수의대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주니까. 근데 내가 입시 봤을 때가 서울대 건축학과가 서울대 의대보다 높았어. 건축학과가 우리나라 최고였어. 그럴 때가 또 있었어. 우리 때도 그냥 건축은 높았어. 우리 때도. 그래도 의대보다 높은 거 맞아. 우리 때는 한의대가 높았어. 그치 맞다. 한의사가 최고였어. 맞아. 최강이 경희대 한의대 막. 거기가 서울대 법대보다 높았지. 높았고 막 전국 1등이다. 수능 1등이 나오면 경희대 한의대. 그때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인식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 수의사들도. 근데 나 때가 제일 혼란기였고 오빠랑 내 때가 과도기였지. 그때가 그때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근데 그때 들어왔던 애들이 수의대 실망하고 다른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막 갔거든. 다시 공부해서 반수하고 막 그래서. 반수하고 아니면 어. 1년 다니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수능 봐서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수의대 왜 갔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더 세진 거고 더 세진 거고 우리 때는 그런데 또 좋아서 가는 애들이 많았지. 동물 좋아서 그냥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사실은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 뽀뽀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 개를 먹는 나라인데. 진짜 무슨 땅인데 나라.